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또 발표가 돼서 에너지 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발표를 했는데 리얼미터가 약간 이제 보수적 성향, 그러니까 정치적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보다 지지율이 조금 보수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60%를 넘은 결과가 네, 나왔어요. 네. 눈여겨 볼 게 정당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60% 넘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지만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50%를 넘었어요. 네. 그리고 20%대로 국민의힘 주저앉고 그리고 거의 한 정확히 지금 숫자 여기 나오네요. 정당 지지율 보면 더불어민주당 53.8%, 국민의힘 28.8%예요. 두 배 이상이죠? 네. 2배 이상인가? 두 배가 조금 못 네, 되나요? 조금 못 네. 되는. 근데 거의 약 네. 2배. 네. 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저 정도면 저게 아마 그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정도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거는 저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민주당이 잘하기보다 국민의힘이 워낙 못하고 있다. 도저히 공당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행태를 국민의힘 지도부 뭐 또 일반 의원들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기 경쟁. 네, 뭐 네. 최근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네. 그 국민재난지원금 안 받는 네, 안 받는다. 그 부산은 안 맞아, 받는다. 그런 얘기했었죠. 안 받겠다. 근데 그 일개 국회의원이 예. 어떻게 부산 시민 전체를 전체를. 대표합니까? 부산 시민들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부산은 안 받겠다. 이런 거는 망언이죠. 그러니까 그게 많은 비판 댓글이 달리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사실상 지금 박수영 의원은 이제 지금 뭐 특별한 당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있는지 그건 제가 그건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별 관심이 없어서. 국민의힘 네. 의원들이 모두 네. 다 경쟁적으로 지금 어떻게든 자기 당의 지지율을 낮추는 그런 행보를 하는 거예요. 뭐 나경원 의원이 네. 그 국회 로텐도홀에서 사실상 뭐 바캉스를 즐기는 듯한 그런 이제 농성을 농성을 했지 했죠.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농성 처음 봤어요. 선풍기 틀어놓고 텐트 치고 텐트 치고 노텐도도 보통 예. 텐트 안 치잖아요. 추운 네, 추운 네. 겨울에도 네. 그냥 뭐 매트 깔아놓고 위에 앉아 있죠 보통. 네, 그래서 역시 웰빙 정당이고 이렇게 딴에는 투쟁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국민들은 누구도 그것을 뭐 투쟁한다고 보지도 않고 그 명분도 사실 굉장히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네. 보니 어느 국민들이 저 정당에 뭔가 기대를 하거나 좀 뭐 미래를 위해서 좀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이다 생각을 네. 할까? 거의 못할 것 예,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 게 반영된 수치다 수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수치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훨씬 커져서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까지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 60% 이상을 지금 그리고 상승세가 계속 추세를 보면 당선될 때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보수에 있는 분들도 또 심지어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머니?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네.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 이제 전화를 받거나 네네. 만나면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을 많이 하세요. 네.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 안 찍었다고 합니다. 음. 안 찍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한다. 네, 그래서 맞아요. 완전히 그야말로 핵심 보수 쪽의 인사에 속한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야,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정말 잘한다. 잘한다. 일을. 예,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진짜 대통령 이재명의 그런 면모를 이제 알기 시작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한 달밖에 이렇게 안 이제 됐어요. 정말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네네. 국민들한테 뭔가 안도감, 안심을 주잖아요. 지금 윤석열 때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맞아요. 무슨 사고를 그랬죠. 칠까, 네, 나라를 맞습니다. 얼마나 망신시킬까 이런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정말 인수위 없이 출범은 했지만 정말 안정되게 정말 오랫동안 준비된 그런 대통령처럼 그런 행보를 하니까 네. 그리고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보고 이제 진짜 많이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이 추세가 계속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지지율이 한 70%, 한 8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전망이 듭니다.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명칭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재명 죽이기 민주 말살 등 만행 끝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검찰 조작 대응 TF를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검찰 시대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출범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위원장에 한준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꽤 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 그래서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이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의지를 끌어내고 검찰 개혁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기소라고 하는 뭐랄까요 방법을 통해서 죄도 없는 이재명 대표를 온갖 제목으로 기소를 하고 또 민주당 의원도 그렇게 기소를 해서 그냥 그 재판에 묶어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거 바로잡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TF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이제 과거에 네네. 윤석열 정권 당시에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라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상 공작에 가까운 그런 수사와 기소를 했다. 저희들은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하는 이제 이런 걸 목적으로 출범한 TF입니다. 네. 이 TF가 발족을 하게 된 계기는 네. 지난번에 모 방송에 이제 그 단독으로 배상윤 네. 대북 송금 사건에서 네. 배상윤 사장이 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함께 이제 대북 송금 이런 걸 관여를 했는데 네. 그때 배상윤의 이제 주장은 인터뷰에서 네. 그거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우리가 그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이나 한 것이지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에 이화영 네. 부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누명을 이게 사실이라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이제 1심, 2심 유죄 판결이 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하영 부지사가 법사위에 와서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진술 세미나 여러 파티를 열고 진술 세미나도 그렇죠. 했고 사실상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다 묵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이 이제 사실상의 증언을 가지고 네. 이 이제 기소도 됐고 네. 유죄 판결도 판결 받은 나왔죠. 그런 사안인데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상윤은 사실상 이제 해외 도피 중이라 배상윤의 진술은 전혀 반영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또 사실은 이제 공작에 가까운 이런 기소를 한 게 아닌가. 네네. 그리고 이하영 부지사도 거기에 희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을 해서 검찰이 실제로 진술 세미나를 했고 증거 조작을 했고 진실과 다르게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에게 이걸 덮어씌우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할 매우 중대한 네. 사안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진짜 없는 없죠.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게 정치 공작의 진상을 밝히려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대장동 사건도 있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도 네. 김용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네.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그렇죠. 잡으려고 사실 김용 대장동 먼저. 사건에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가 연관이 없죠. 연관도 없고 네, 피의자도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것도 또 김용의 그 구글 네. 이런 이제 지도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현장에 안 간 것 네, 같은데. 현장에 안 간 그런 정황이 그걸 안 있는데도 그는 받아들였어요. 증거로도 네, 채택이 되지 않은 알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네. 이 부분도 사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당시 뭐 지사랑 아무런 아무 상관이 관계가 없어요. 없고 오히려 뭐 칭찬받을 그렇죠. 그런 성과를 일이었잖아요. 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억울하게 누명을 덮으시려는 사건이었고 또 심지어는 정영학 회계사라고 네네, 있잖아요. 그분이 입장을 많이 그 바뀌었어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평당 이제 얼마로 계산을 네. 그걸 이제 본인이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건 때 본인이 다 해서 그 증거 자료를 검찰에 본인이 제출을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평당 얼마로 계산을 했던 그것이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기자 회견도 한 걸로 이제 봤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누명을 씌우려는 사건들이 대부분이 검찰의 증거 조작 네. 이런 게 의심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검찰이 알면서도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고 또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못 시키기 위해서 네. 이거는 그렇다면 이거는 위에 정권 핵심이랑 연결됐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검찰은 무슨 마음으로 왜 다음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밝혀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 그걸 위해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조작 대응 TF, 네, 검찰의 조작 대응 TF가 출범이 됐고 말씀하신 대장동 사건, 뭐 대북 송금 사건 등등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우리 지금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관련된 조작, 검찰의 조작 관련된 부분들을 밝혀내는 그런 TF 역할을 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선거법 사건, 네. 위전 교사 사건들 다 다, 포함된 거죠.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다 그냥 뭐 윤석열에게는 사실 면죄부 주는 사건을 비슷한 사건을 이재명에게는 뭐 끝까지 추적해서 선거에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겠다 이런 네. 의지가 너무 그렇게 명확히 보였죠.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맞습니다. 부분은 다 네. 좀 그 배후나 그 진짜 잘못된 부분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는 더 여쭤보면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하시고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셨지만 주말에 국무회의를 여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웬만하면 주말에는 국무회의 안 열잖아요. 근데 국무회의를 주말에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추경을 사실은 저희들이 6월 중으로 통과시켜서 가능하면 빨리 이 경제를 좀 하려고 그랬죠. 순환시키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이걸 국민의힘과 계속 또 협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이제 그 협치를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좀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또 국회에서 이제 어렵게 추경이 통과된 만큼 이재명 정부는 최대한 이것을 신속히 통과시켜서 빨리 집행을 해서 경제를 좀 순환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자. 이게 이제 지금 입장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주말도 실수가 없는 것이고 맞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주말에 이례적으로 음.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네. 이걸 또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네. 특히 전 정부 출신 장관들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주말에 회의할 거라고 주말에도 꿈에도 쉬지 않고 네. 일을 하는 더구나 뭐 하루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하시죠. 정도로 맞아요. 일 중독인 우리 대통령과 일하기 참 힘들 힘들 거다. 거다 그런 생각이 고생해봐야 들지만 돼요. 반면에 국민들은 행복하실 행복하죠. 거다 이렇게 맞아요.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하루는 한 시간은 그는 5,200만 시간이다. 맞아요, 그 얘기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의 발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동안 편하게 있었으니까. 고생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커피 한번 흘려보시고요. 근데 코피는 왜 유성락 실장이 흘리고 그분들은 코피를 안 흘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들 최고위원들도 코피까지는 아니지만 네. 거의 링겔 맞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늘 이제 말씀하시지만 그 이진숙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네. 검찰이 경찰서 출석했더라고요. 계속 네. 버티고 있다가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곧 뭐 수사도 그 또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오늘 그쪽 대전에서. 네, 맞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본인의 그런 부패 비리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뭐 그야말로 이제 뭐 빵진숙이라고 일명 빵이라고 불리죠. 불릴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빵을 많이 사셔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음. 그 법카를 사용해서 빵을 산다든지 또 뭐 사실상 뭐 호텔 뭐 이런 데도 뭐 법카를 사용을 하고 와인 구매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 기관장을 해봤지만 네. 기관장이 그런 식으로 안 카드를 되죠, 쓰면 안 절대. 되거든요. 그는 정말 공적인 목적하에 그 쓸 수 있는 용도만으로 써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쓰면 쓰면 안 그거는 되죠. 다 법 위반입니다. 위반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법 위반을 해놓고 뻔뻔하게 지금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정말 후한무치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남아서 지금 뭔가 같이 일을 하고 싶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그렇죠. 그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되는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근데 지금은 발목 잡기 반복 잡기. 그 안에서 트로이 목마처럼 안에서 이재명 정부가 망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역할을 하려는 그런 행동만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네. 뭐하러 그 자리에 그렇죠. 있습니까? 물론아니죠. 예,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